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전국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 강행에 반발해서 오늘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했었죠. 이 헌정 사상 최초의 반쪽 개원식이 현실화되는 것 같으니까 국회의장실은 개원식을 연기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에 명분을 깔아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7월 임시국회 상황 녹록지가 않은 것 같죠. 이 특검법 재포결에다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 여야의 극심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말 이 끝없는 대치, 정말 여러분도 보시기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피곤함을 우리가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지, 문제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시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고요. 오늘 3부와 4부에서는 이번 주 승부 최진영 변호사, 배정호 세연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7월 5일 금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제가 참 좋아하는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우영입니다. 조금 전까지 좀 프로에 치고 있었는데요. 네. 원래 이렇게 프로에 치니 야성미 같은 걸 좋아하나 봐요. 뭐 그렇지만 이제 정제된 이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제게 카메라가 넘어오기 전에. 네. 그래서. 네. 그럼 이제 나가면 또 이 프로에 치겠네요. 아예 싹. 아예 뭐 더운데 우통 벗고 다니네요. 그럴 순 없죠. 네. 예. 근데 진짜 오늘은 좀 선선하더라고요. 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습한 것도 좀 덜한 것 같고, 오늘 정도 되면 살만해요, 진짜. 예. 근데 어제 비 많이 그 지역엔 많이 왔어요? 제가 퇴근길에는 비가 거의 안 왔고요. 맞아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서 이제 있는데 툭툭툭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집에서 맥주 먹고 있는데 그렇게 안 봐도 난 다 알아요. 그럼 내가 이 천리안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나네. 천리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시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시는데요. 여러분이 묻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한 전 위원장께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신 묻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이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국회 관련 소식부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이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야당 주도로 결국 이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다시 넘겼습니다. 예. 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최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인데요. 어제 일단 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약 26시간 만에 표결로 인해서 강제 종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최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붙여졌는데요. 재석 190명 중에 찬성이 189명, 그리고 반대 1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 반대 1명은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었고요.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앞서서 앵커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 통과로 인해 국회는 다시 올 스톱된 상황입니다. 오늘 개원식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어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개원식 불참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개원 일정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 지도부와 다시 일정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고요. 또 윤 대통령에게
개원식 불참을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 밝혔고 또 윤 대통령도 조만간 이제 해외 순방을 떠나기 때문에 당분간 일정 제출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미 잡혀 있는 각종 상임위 일정이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역시 줄줄이 밀릴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최상병 특검법 정부로 이송이 될 텐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고려해서 최상병 일주기인 19일 이전에 최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도 여야 간 대치로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우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해서 19일 이전에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만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23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파행이 끝없이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이 됐고 지금 그리고 환경부 장관,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의사일정 협의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또 21대 국회 때와는 없던 내용이 담겼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등장하실 이제 한 전 위원장의 제3자 추천 수정안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사실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인데요. 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선 제명 혹은 탈당하라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그 단체 채팅방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강민국 의원은 어젯밤에 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특검법 재표결 때도 이제 안 의원이 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비판을 했고요. 김대식 의원 역시 안철수 의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현재 단체 채팅방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답을 안 하고 있다. 요즘 말로는 이제 일식이라 그러죠. 네, 그러고 있는 건데요. 깜짝 놀래요. 네. 이제 좀 이따 또 일식 이 문제에 상당히 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 나오시는데. 네. 자, 야당 주도의 최상병 특검법 표결로 인한 파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는 와중에 안철수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비판도 상당한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언론의 언어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보고 반란표다, 이탈표다 그러는데 사실은 모든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라는 거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자신의 이 소신껏 국정 운영을 하고 행위를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저는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과연 그게 소위 말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이 비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단지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냐면 이 최상병 특검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 저는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그건 안철수 의원을 탓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앞으로 이 전국 최상병 특검 때문에 벌어지는 전국이 얼루틀 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겁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오늘 부산지법 형사 6부에서 이 선고 공판이 열렸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또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지인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의 시도다.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서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게다가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 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 범행을 준비해서 5차례 걸쳐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가 됐죠. 피고인이 뒤늦은 사과를 했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강변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범행 동기 등을 담은 종이를 가족에게 우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지인도 사전에 김 씨 범행 계획을 충분히 알았고 정범과 방조, 고의를 모두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이제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칼로 공격한 지모 씨 상해 혐의로 인정돼서 징역 10년, 그리고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 씨도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전 사례보다 확실히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은 김모 씨입니다. 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형량이 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개인에 대한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지도자급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우리가 이거는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공격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박근혜 당 대표를 공격했던 것도 당연히 테러고요. 그리고 송영길 당시 대표를 공격했던 것도 테러예요. 이게 테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적인 형법보다 더 무거운 저는 이 형이 가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어떤 특정 주요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데 대해서 테러를 가한 사람은 제가 볼 때에는 이건 굉장히 훨씬 더 중형에 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중형에 처해져야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사실은 빈도수만 따지면 굉장히 잦은 편이거든요. 이 빈도수만 따지면 잦은 편인데 이거를 일벌백계하고 굉장히 엄벌을 처함으로써 사실 그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이 테러의 빈도수를 좀 낮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심 판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심에서 또 어떻게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예. 다음 소식 가보죠. 네. 파리올림픽 개막이 이제 3주가량 남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간의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체육회장은 이기흥 체육회장인데요. 체육단체장이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한 체육회 정관 개정안의 승인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파크텔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대한체육회가 열었는데요. 이사회에서 의결한 체육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이게 체육회 현 정관을 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를 지낸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3선도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선 도전이요? 예. 네. 체육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사라는 절차를 없애서 연임 제한의 걸림돌을 치웠고,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제 문체부 승인만 남은 상황입니다. 체육회 정관이 바뀌면 회원 종목 단체와 시도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정관도 똑같이 바뀌기 때문에 체육단체장의 임기 제한은 완전히 사라지는 건데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이틀 전에 정관 개정안을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 공언을 한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대한체육회가 이기흥 회장 체제로 8년을 했고 문체부 간섭도 없이 마음대로 운영해왔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한 해 4,200억 원에 이르는 체육회 예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직접 관리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체육회는 월권이라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흥 체육회장은 내가 3선에 도전하기 위해 정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해왔다.
본인을 제외해도 괜찮으니 다른 체육단체장 연임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기흥 회장이 8년 동안 마음대로 했다. 마음대로 할 거면 4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으면 안 된다는 유인촌 장관의 발언을 지적을 하면서 체육회가 수천억 원 예산을 마음대로 쓴다는 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다. 문체부와 모두 협의하고 승인받아 사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대법원은 어떤 일을 관철하기 위해 지속해 끊임없이 압박하는 것을 직권남용으로 판시했다. 국정농단 세력이 부활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 측이나 이제 체육회 쪽에서는 본인이 3선에 도전하기 위해 정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방체육회 이런 경우에는 연임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논리고요. 어찌됐든 연임 제한을 철폐를 한다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산하 단체장들의 장기 집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또 4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역시 해당이 될 텐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질문. 원래 축구협회 회장이 이렇게 오래 하는 겁니까? 예?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축구 좋아하시잖아. 뭐 협회장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네. 요새는 큰 것 같은데. 네, 요새는 네. 예. 불만이 큰 건가 관심이 많은 건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뭐 진짜 이분의 말씀도 맞아요. 지금 나는 제외해도 괜찮으니까 각 지역의 단체장들 같은 경우 정말 구하기 힘든 곳도 있겠죠. 전 이분의 뭐 얘기는 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 축구협회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골고루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데요. 하여간 국정농단 이런 거는 좀 너무 오버한 거죠. 예. 자, 오늘은 지금 예.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왜냐면 도착하시면 곧바로 모시려고. 그럼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한민국